안녕하세요. 인지각 3회 이수아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전시를 보러 왔는데요. 뭐냐? 잠깐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터 바이벨이라는 독일 작가의 인지행위로서의 예술이라는 국립 서울현대미술관의 전시회입니다. 5월 14일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바쁘게 다니시니까 항상 전시를 보러 가야지 그러고 나중에 찾아보면 끝나 있죠. 저도 끝나기 전에 헐레벌떡 왔습니다. 페터 바이벨 인지행위로서의 예술 안내 월 소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터 바이벨 인지행위로서의 예술은 미디어 개념미술 작가로 잘 알려진 페터 바이벨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 전시이다. 페터 바이벨은 1960년대부터 예술가이자 큐레이터, 일원가로 활동하며 미디어 아트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예술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 70여 점을 예술행동, 퍼포먼스, 사진, 언어 분석, 글쓰기, 시, 비디오, 확장 영화, 컴퓨터 기반 설치 작업 등의 주제 아래서 살펴본다. 페터 바이벨의 작품들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을 거치며 정치사회 현상에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냈으며 당시 예술에 대한 관습적 견해에 도전했다. 작가는 60년대 미디어 발전 초창기란 조건 아래 언어이론, 수학과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장했고, 더 나아가 실험문학에서 퍼포먼스, 해체주의와 실험영화 등의 주제도 다루었다. 바이벨은 작업 초기부터 타자기, 음반, 마그네토폰, 사진, 영화, 비디오 등 기계장치에 기반한 예술의 전 영역을 실험하며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왔다. 66년을 기점으로 바이벨은 자신의 작품에 인터랙티브 요소를 포함시키며 더욱 적극적으로 관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제안했다. 페터 바이벨은 예술과 과학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가로서 현재까지도 다양한 재료 형식과 기술을 통해 자신의 문제인식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작가는 인식에 대한 비판을 시작으로 언어와 미디어, 나아가 실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뤄지는 고유한 작품 세계를 통해 논리적 접근이 지닌 치유의 효과에 대한 믿음, 페터 슬로터다이크를 기반으로 관객에게 세상을 단순화하여 작가는 기존의 모델들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을 제안한다. 작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술은 인식의 과정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2019년 독일 칼스루해 예술 미디어 센터 ZKM에서 개최했던 동명의 전시를 아시아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로 국립현대미술관과 ZKM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며 인류의 변화와 사회현상을 목격하며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구축한 페터 바이벨의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순간을 제공하길 바란다. 페터 바이벨의 인식 행위로서의 예술은 제가 아마 옛날에 수업을 들었는데,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경제학자가 하는 것, 이런 것처럼 회화는 회화 예술가가 하는 것, 조각은 조각 예술가가 하는 것, 행위예술은 행위 예술가가 하는 것이라는 그것 자체도 어떤 도그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 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 끊임없는 인터랙션과 그 주고받으면서 피드백 과정, 제가 사이버네틱스 말씀드렸는데요. 예술 작품과 예술을 보는 사람들 간의 그 피드백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술이다. 예술품처럼 생길 필요도 없고 이것이 예술품이다라고 정의될 필요도 없다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이 되겠죠.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스쿠버 다이버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존재론적인 점프라는 제목이 있고, 존재론적인 점프 여행 가방 타작인데요. 가방이라는 게 뭔가를 담는 거니까 가방을 담는 가방, 타이프라이터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타이프라이터가 열심히 쳐서 다시 타이프라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온톨로지 같은 얘기죠.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게 이제 독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크기를 잘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중고나라 장터에서 담뱃값을 보여주고, 담뱃값은 머릿속에 크기가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크다 작다가 있는데, 자, 요런 요 나무만 보면 나무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 사람이 옆에 서 있으면 크지 않다는 거죠. 요게 이제 기준 시스템 역설이라는 제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지 과정 자체는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요건 또 뭘까요? 물리적인 모순? 예, 그렇죠. 찍는 거를 삐딱하게 찍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요 수평계가 맞는 거로 나오는데 이게 삐딱하죠. 그럼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평계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다른 카메라 트릭으로 찍었을 수도 있고요. 물리적인 모순. 요건 인포메이션 유닛인데요. 포토 일렉트릭 컨트롤 시스템, 카메라 같은 것 같아요. 야시카, 레밍턴. 지금은 요 가운데 있는 레밍턴이라고 써 있는 거에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스마트폰이 되겠죠. 요거는 지문인데요, 지문. 소리도 막 딱딱 나는 것 같아요. 니베아라는 이제 독일 크림 회사의 그림을 들고 있는데요.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좀 심오하네요. 요건 파서블이라는 이제 영화인데요. 가능한, 이것도 뭘 얘기하는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탭 앤 터치 시네마. 뭐 여성의 몸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만지든지 아니면 거기 카메라가 들었든지, 예, 탭 앤 터치니까 아마 만져보라는 얘기 같기도 하겠고요. 속에서 뭐가 막 움직이네요. 예, 이건 합성이라는 작품인데요. 뭐 합성을 마구 한 것 같네요.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이건 아마 행위예술 같은데, 얘기하다 말고 이제 무슨 우리 그 조문 태우듯이 불을 지르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는 예술가 혁명이라고 이제 그런 과정을 비디오로 남긴 것 같아요. 백남준 선생이 피아노 때려 부셔가지고 끌고 다니던 독일에서의 예술 생활, 그때가 이제 기억나네요. 감정의 화산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벌거벗은 남자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가 나오는 걸 이제 음표 비슷하게 그 그림을 좀 바꿔서 그리고요.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도록, 헤드폰 때문에 소리는 안 들리겠는데요. 여기는 기타입니다. 기타를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예, 여러 가지 비디오 작품들 좀 더 주고요. 데드 인 더 헤드, 당신의 DNA를 즐겨보아요. 분리됨, 우리는 데이터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런 작품들이 있고요. 요놈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너무 울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음악 여행객, 음표를 바탕으로 음악이 흘러가고 있는데 카메라가 달려서 사람이 지나가면 왼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접니다. 산 등고선 같이 나타나는데요. 재밌네요. 제가 가운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 음표가 나타나니까 헤드폰을 끼면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돌멩이는 신음하는 돌인데요. 비인간의 시. 어제 이제 화장품 회사 가서 얘기했던 IoT 같은 게 돌멩이는 살아있다. 같은 식이 되겠죠. 돌멩이는 소리가 나니까요. 소리 자체는 좀 민망한 소리네요. 여기 요새 인생 내것 비슷한 게 이미 2007년에 제작을 하셨네요.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월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마 zkm.de에 가면 그게 나와 있을 거고, 그게 QR코드로 영속적인 접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 인터넷이나 무선통신, 그 다음에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가 됐지만 그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존재로는, 아까 이제 가방 속의 가방, 타이프라이터가 치는 타이프라이터 보셨는데, 존재로는 보면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가상성의 세계와 가상 실제 세계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머릿속 인지라고 하는 거가 오히려 그걸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 내가 자든 말든 거꾸로 매달려 있든 신경을 쓰든 말든 간에 그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죠. 아마 인지행렬로서의 예술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그 연결이 머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그게 이제 과감하게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를 둘러싼, 마치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머리 주변으로 향긋한 공기가 흘러가듯이 그런 연결이 가능하다. 그거는 또 하나의 생명일 수도 있고 영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또 새로운 맛이다 라고 하는 게 페터 라이벨의 주장인 것 같아요. 요 눈알도 아마 누가 보고 있든지 살아있는 눈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무한순환이 또 나오죠. 보고 있다는 거는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걸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무한순환이 가능해질 테니까요. 네, 에크릴은 쓰다고, 구려진 용기고, 클레어는 맑다, 클리어 같은 건데 프랑스어인데요. 여기 프랑스어로 돼 있나요? 라스코의 커튼. 이것도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이제 제가 따라다니 움직이죠. 이 라스코는 아마 그 프랑스에 있는 옛날 라스코 동굴벽화, 프랑스인가? 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세계
인류가 최초로 그렸다고 남아있는 그 동물 벽화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옛날 거에 제가 투영된다는 거는 이것도 그때 사람들이 그렸을 테니까 네가 그 원시 시대 원시인이 돼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잘 아는 게 나오네요. 6월 코드인데요. 리눅스가 나오네요. 컴퓨터 4대에다가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페이셜 레코그니션도 하고 있고요. 인지과학의 이제 본질 인공지능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등장한 인터랙티브 기반 컴퓨터 속 작품이 되겠네요. 볼까요? 거울. 자크락강의 거울 단계에 관한 형심 분석 이론 이런 얘기 나오고요. 볼까요? 거울. 이게 거울입니다. 창피하니까 가리고 이렇게. 요거는 정밀 검사. 브라운관에 나오는 스캔하는 것처럼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렇죠. 공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죠. 소셜 미디어에 남긴 발자취. 이게 아까 데이터들이 나 스스로 내가 없는 사이에도 서로 연결이 돼서 실제 세계와의 인터랙션을 꾸미고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게놈. AGCT로 연결된 뭐 그런 게 이제 게놈일 텐데요. 예, 훌륭합니다. 브레인디 HAR1의 염색체는 브레인, 그러니까 어떤 그 청크라고 하겠죠. 단어같이, 단어나 구구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 어떤 표현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제 몸속에 2조개가 넘는 단백질 세포, 하루에 죽는 게 2조개인가요? 하여튼 엄청난 숫자의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들 속에 있는 DNA가 몸을 누비는데 제 몸에 피규럴 쉐이프에다가 염색제 코돈을 집어넣은 거,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근데 여기를 가면 제가 나올 겁니다. 네, 나옵니다. 제 키가 공개가 됐네요. 정확하네요. 굉장히 비전 인식이 잘 됩니다. 요새. 요거는 뭐냐면 아까 코돈하고 좀 다르게 이거 뭐지? 파이썬인지 C인지 무슨 함수가 나오는 것 같네요. 컴퓨터의 소스 코드, 자바스크립트 같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SNS로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그 소스 코드들이 모여서 SNS를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나를 표현하고 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염색체 PCR 기법, 이번에 PCR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PCR 기법으로 아마 염색체를 잡아내면은 요런 거 나오고, 그걸 분석하면 AGCT가 나올 텐데요. 요거는 바코드로 람다 캘큘러스 소셜 카피니즘,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 제목이 뭐냐, 바코드 섀도우 코드네요. 바코드라고 하는 SKU, 상품 공급 단위로서의 나를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걸치고 있는 거, 제가 소속한 조직,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주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확실히 이제 인터랙션 테크놀로지를 가미해서 초창기 60년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진일보하게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품들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나오는데 보니까 페터바이베 작가님이 3월 1일 날 이제 별세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이고요. 미디어 작가, 이론가, 큐레이터로 활동하셨었고요. ZKM과 이제 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이제 그 살아생전에 기획한 마지막 그 작품 전시회가 될 거고요. 작품 2점을 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돼 있다네요. 예술은 길고 예술가는 짧다. 뭐 이런 단어, 예술가의 삶은 짧다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게, 시간은 짧고 사람은 이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증권 투자하듯이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쁜 거는 갖다 버리고 좋은 건 빨리 주워가지고 좋은 우량주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도그마와 비슷하게
그 에고나 헤로노이드 편집증 같은 거에 빠져서 항상 버리는 걸 아까워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 항상 신경 썼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지는 못하고 그냥 고집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아침에 이런 데를 오게 된 거는 몇십 년 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이게 끝나기 전에 와봤다는 거는 작가가 이게 보니까 미디어 아트는 작품을 준비하고 전시하기가 옆에서 구경을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가 이게 ZKM이 다른 데 나가가지고 전시회한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작가 살아생전에 기획을 한 마지막 전시회란 점이 가슴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더 좀 좋은 것들을 인생에 많이 좀 갖다 때려 박아야겠다. 그리고 잘 때려 박았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 나눠줘야겠다. 주변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면 받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인지과학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메모리나 회고에 의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따뜻하고 온정 섞인 마음을 베풀게 되어 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살만한 인생이고 즐거운 그 세상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피터 바이벨의 미디어 아트 전시회 왔고 인지 행위로서의 예술, 인지하고 예술, 세계와 가상성, 그 다음에 막판에 이분이 이제 최근에 몰두하신 인공지능이나 그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예술까지 감상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게 좋으시면 또 의견을 주시면 다음에 또 이런 구경하는 거리를 기획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